딱 한 급만 늘었으면 소원이 없겠네. 바둑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중반에서 이 싸움을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프로들의 바둑이고, 요 바둑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최정하고 김은지하고 둔 거예요. 어젠가 둔 거 같은데, 네. 김은지가 이제 끊어서 막아서 이렇게 이제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후부터 이제 싸움이 펼쳐지는데, 어떤 기준으로 싸우고 또 어떤 식으로 이제 행마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흑이 김은지고요, 백이 최정인데, 지금 돌이 이제 끊어서 이제 끊자 백이 여기를 막았어요. 자, 그러면 이 돌이 다음에는 이제 늘어라라고 합니다. 는다는 건 나란히 돌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되어 있는 형태를 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수법을 배우셨으면은 방향을 고르셔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늘겠다는 거는 이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여기로 두겠다는 거는 이쪽으로 가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돌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기 이제 보면 상대편만 보이면 상대 모양이 좀 커 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 바둑에 선택하실 때 기준은 무조건 자기 돌이 있는 쪽이에요. 이게 나의 돌이 흑의 입장에서 여기 있잖아요. 나의 돌이 있는 쪽으로 무조건 가요. 그 두시다 보면은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네, 본인의 생각이신 거고, 바둑은 어쨌든 자기 돌이 있는 대로 간다. 네, 이거고요. 그럼 백도 이제 돌이 양쪽에 있는데,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이 강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귀에서는 귀 굳힘이 제일 강하고요. 변에서는 변으로 벌려진 돌이 제일 강하고,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호구 형태가 강하고, 그래서 따라서 이 돌이 강하냐 이 돌이 강하냐 그럼 뻔한 거죠. 예. 그러면 약한 돌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 돌을 어떻게 지키나요? 이 돌을? 네. 네. 여기서 이제 AI를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걸 하나 늘어놓고 흙이 이제 받아야 되는데, 받은 다음에 이렇게 벌려라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두나 점에 두나 이제 비슷한데, 이 최정 바둑은 이제 아시겠지만 공격형이잖아요. 공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낮게 두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항상 점으로, 제가 말씀드린 점으로 두는 경우가 되게 많죠. 왜냐면 중앙으로 빨리 올라가줘야 되니까. 여기 늘었을 때 흙이 이제 반발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만약에 손을 빼고 다른 데 뒀다라고 하면 이제 귀에서 뭐가 펼쳐지잖아요. 일단 첫 번째 선생님들 생각하실 때 급소가 어딜까요? 첫 번째가? 네. 그래서 이 급소 때리고, 자, 일단 이어줘야 되는데, 예, 다음에 살짝 넘어가면은 이 형태가 흙이 여기 찔러서, 이런 경우가 되게 굉장히 많으시죠? 건너 붙이려고 봤더니, 예, 나가면은 이제 딱 AB로 걸려갖고, 여기서 이제 하염없이 쳐다보고 계신 거죠. 이제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데 이미 늦은 거죠. 아까 이제 덜컥수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일찍 오셨던 분들이 덜컥수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덜컥수를 바꿔서 얘기하면 욕심입니다. 왜냐면 그냥 받아주면 되는 것 같고, 뭔가 공격하시려거나 뭔가 욕심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즉 내가 두고 싶은 자리가 뭔가 있죠. 내가 두고 싶은 자리. 근데 내가 두고 싶은 자리를 안 두다가 못 두다가 제가 두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들면은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빨리 뭔가 내가 두고 싶은 자리 두고 싶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데, 그런 게 욕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언제 나냐, 덜컥수가 언제 나냐, 공격할 때 덜컥수 나와봤자 그냥 못 잡는 거일 뿐 뭐 어디 상하거나 그러진 않은데요. 언제 욕심들을 부리시냐면 지켜야 될 때 욕심을 부리시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프로들이나 이 고수들 바둑 보면은 내가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는 절대 딴짓하지 않습니다. 바둑이 약하면 약할수록 지켜야 될 때 딴짓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비, 일단 모든 이 전투는 수비가 먼저입니다. 자, 이쪽이 아직 약하니까 뒤집어 씌워갔고요. 여기서 최정이 이제 붙였는데 이수가 이제 실수예요. 네. 이 뭐 그냥 여기 늘어놓고 집을 챙겼으면은, 자, 이게 막혔을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결국은 다 우리가 1급 처음에는 바둑을 배울 때 1급이 될 거야 라고 하다가 점점 현실을 이제 깨달으시면 한 급이라도 좀 늘어보자로 바뀌었다가, 그랬다가 이제 또 현실을 깨닫고 그게 한 판이라도 이겨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점 내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1급이 못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활 때문에 그래요, 사활.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여기를 오거나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게 손 빼도 될까 안 될까 이게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활이란 내가 이게 살고 죽었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상대가 두거나 혹은 내가 두거나 해서 이게 손을 빼도 되나 다른 데 둬도 되나 안 되나 그걸 판단하는 게 사실 더 핵심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얘가 둘, 넷, 여섯, 여덟, 10집이거든요. 좀 시달림을 당해도 10집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 손을 빼셔야 돼요. 네, 일단 빈자리 앉으세요. 네. 네, 저쪽에 빈자리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최정 선수가 이제 붙였는데, 이건 뭐 이렇게 좀 잘 뒀다라고 권해드리긴 좀 어렵고. 자, 밑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늘고, 자, 이쪽으로 이제 파고드니까, 여기서 이제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원래 늘어줘야 되는데요. 근데 밀고 막으면은, 자, 이제 집이 둘, 넷, 여섯, 7집이죠. 자, 10집은 손 빼도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집은 얘가 도도 죽어요. 예. 그리고 7집은 먼저 두은 쪽이 가져가는데, 자, 이 모양에서도 지금 딱 한 번에 보이셔야 돼. 급소가 어딘가요? 당연하게도 때리고, 네. 여기서 이쪽으로 막으면은 타고 넘어가죠. 예. 그러니까 이 베개 막아주면은 이런 모양에서 이제 다시 안으로 또 가면 모양이 깨지죠. 그러니까 7집은 못 삽니다. 그래서 이제 최정 선수가 이쪽 어차피 이제 그러게 안 된다고 보고 네, 손을 빼고 가운데로 나갑니다. 젖히고 자 맞고 밀고 갔을 때 인공지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를 젖혔는데 네, 인공지능은 여기를 이제 둔 게 잘못이라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들여다보고 네, 이쪽을 이을 때 네, 여기서 네, 바꿔치기를 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잇고 네, 여기를 이제 이으면은 급소를 여기 때려야 되겠죠? 급소 때릴 때 이게 바꿔쳐야 된다고 AI가 얘기를 합니다. 최정 선수가 여기서 이제 잘못 뒀는데 어쨌든 이제 막았는데 여기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붙인 수가 아까 이바둑에서 초반에 백이 워낙 나빠졌는데요. 이 붙인 수가 일단 잘못 둔 수고 바꿔치기가 안 되었고 그 이후로는 백이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모양의 급소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여기는 뭐 당연히 선수가 되는 곳이고 자, 모양의 급소는 아까 내가 귀에서 뭘 하고 있다. 그러면 귀구침. 그러니까 구침이죠? 다 구침. 그러니까 이 프로 바둑에서는 일단 귀구침이 많은 거예요. 왜냐? 제가 강하니까. 변에서는 변을 벌리는 거. 이게 중앙이죠, 이제. 변이 끝나고. 중앙에서는 네, 그리고 호구자리 차이 돼요. 근데 이제 이론으로 이제 알겠는데 이게 눈에 보여야지 두시죠. 이거 어디인가요? 두 개가 있거든요. 네, 여기 호구자리, 여기가 호구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게 보이셨다면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은 요석과 패석의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가 요게 요석이냐, 이게 요석이냐. 네. 근데 백이 흙이 다 살아있죠? 살아있는 돌에 요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붙은 돌이 패석이어서 이제 이쪽 기본형입니다. 그러니까 양단수가 보이죠? 하지만 패석이니까 이걸 일부러 안 잡은 건 뭐 당연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선생님 두실게. 백이 흙이 이제 자, 이렇게 막 공격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호구된 형태는 약한 모양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은지가 손을 뺍니다. 손을 빼서 이제 어디로 둘까요? 네, 상변이 이제 넓잖아요. 네, 넓으니까 저쪽으로 이동을 해주는데 여기서 어떻게 두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무모한 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상대가 보면 돌이 여러 개 있는데 안에서 푹 깨버리는 거 이건 상대 송두리째 다 뺏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도 이 먹고 살 만큼 남겨주셔야 돼요. 예. 송두리째 다 뺏어버리면 그 상대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김은지가 싸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도 상대 모양에서는 들어가는 게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제 김은지가 둔 게 이렇게 이제 두 칸을 띱니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네, 기본 집은 준다 이거죠. 기본 집은 상대에게 줄 건 주고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올라갔을 때가 더 어렵잖아요, 흙이. 그러니까 이제 중앙을 선점해서 이제 뺏어갑니다. 자, 백이 그 다음 이제 최정 선수가 둔 게 날일자인데, 자, 이 수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그냥 뭐, 네, 공격하려고 하나 보다. 뭐, 그냥 제가 보이는 최정의 조급증이 그냥 눈에 나 보이는, 네. 근데 왜 나쁜 수일까요, 이게? 나쁜 수는 맞거든요. 왜 나쁜 수 같으세요? 네. 자, 중앙에서 두실 때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끊어지면. 네. 끊어지면 안 되므로 이렇게 두시는 게 지금 선생님들 기력대에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둬요. 마음이 급해져갖고. 정수는 당연하게도 네, 한 칸 띄면 되죠. 이거나 네, 똑같은데 마음이 급한 거죠. AI로 보면은 지금 흙이 100에 7대3 정도 되는데 여기 두면은 30%, 100에 30%인데 여기 뒀다고 승률이 20%가 돼요. 이거 한 수가 10% 날려먹은 수예요. 왜냐? 자, 우리 선생님들 이게 보면은 끊을 때가 보이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끊고 보시죠. 자, 근데 김은지가 원래 전투 성향이 되게 강한 친구인데 여기서 이제 일부러 안 끊어요. 그러니까 뭐 지킨다는 얘기죠. 이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백은 어차피 못 지켜요. 예, 여기서 또 지키면은 이게 헛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못 지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하나 지켜놓고 다음에 끊어도 그러면 다음에 끊게 되면은 이거를 또 못 버려요. 당연한 얘기죠. 그럴 거면 이렇게 두질 않았죠. 처음부터 두질 않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선생님들 이제 바둑을 두실 때 이제 조급증 혹은 이제 덜컥수가 나오기 전 단계가 조급증이고 조급해지는 거의 전 단계는 욕심이거든요. 최정도 어제 욕심을 낸 건데 김은지가 나이가 훨씬 몇 살인데 17살인가? 아무튼 그런데 이거는 이제 최정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수죠. 네. 뭔가 이제 옛날 같아 나와 끊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풀어가려고 한 건데 안 걸려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백이 못 지켜요. 지킨 게 정수인데 못 지켜요. 그래서 이제 최정 선수도 이 아래를 이제 깨려고 합니다. 자, 이 아래를 깨려고 하는데 시작 지점이 어디가 될까요? 네. 여기서도 이제, 네. 요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시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완전 옛날 스타일이고요. 예, 요즘은 항상 이제 여기 아까 깰 때도 상대가 뒀기 때문에 변 쪽의 집은 준다. 여기서도 상대가 먼저 뒀잖아요. 그러니까 두 줄 정도는 준다. 예. 그래서 이게 강의 들으실 때는 너무나 명쾌한데 바우 둘 때는 이렇게 두시는 분이 없더라 이거지. 예, 집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이렇게 두고 또 막 공격하러 가시고 이거 공격하러 가고 뭐 하다 보면 또 나도 모르게 잡으러 다니시고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데 일단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상대 모양에 들어가는 첫 수는 기억하시니까 되게 쉬워요. 자, 상대가 1선, 2선, 3선에 뒀다라고 하면은 상대에게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되게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첫 수를 이렇게 두는 건 옛날 방식이니까 이걸 좀 바꾸세요. 오늘 이제 다들 멀리서도 오셨겠지만 오늘 오전에는 이제 일본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이제 오늘 또 돌아가신다고 이제 오늘 오전에 일본에서 오신 분을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일본 분들도 다 물어보는 거나 이 고민상이 한국 사람들과 똑같더라고요. 다 어떤 게 다 비슷하고 다 똑같아. 그냥 그분들이 뭘 물어보냐면은, 여기 맨날, 이게 붙이시잖아요. 붙이고, 이렇게 두시잖아요. 이게 3-3 들어가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잡냐. 맨날 듣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잡냐.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데, 맨날 제가 드리는 말씀, 이거 못 잡으니까 이걸 붙이지 말아라. 붙이지 말아라. 원래 그냥 둬라. 이렇게 두시거나, 이렇게 협공하시거나,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일본 멤버들도 항상 똑같아. 항상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본 멤버들도 결국 아마추어 분들은 비슷하더라고요. 잡으러 가고 어떻게 되면 돌을 잘 잡을 수 있냐,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돌이라는 게 쉽게 안 잡혀지고 일단 프로에 여기까지 와서 일본에서 들릴 정도면 그래도 어마어마한
열정 갖고 오신 건데, 이 바둑 두는 게 이제 순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짜고짜 잡는 거는, 멀리서 오신 거는 그냥 감동스러운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네, 잡는 비법을 배우려고 여기까지 오셨지만, 제가 산통깨에서만 시원하게 해대었고, 조금 실망하셔서 가셨어요. 자, 어쨌든, 첫 수는 기억을 하셔라 라는 부분이고,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끊는 거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 조금 더 진행을 했는데, 요 끊는 거가 좀 나중에 나오긴 했는데요. 요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끊었습니다. 원래는 이걸 버려야 되는데, 최정선은 못 버려요. 예, 못 버리고 이제 이걸 끌고 나옵니다. 자, 그러자, 여기를 이제 늘었습니다. 는다와 민다를 구별할 줄 알면은 굉장히 고수입니다. 는다는 뭐고 민다는 뭘까요? 상대가 여기 먼저 이렇게 나왔잖아요. 상대 뒤를 쫓아가는 이런 것을 민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나갔을 때 다음에 미는 수는 뭘까요? 네, 여길 두신 게 미는 거예요. 자, 늘고 또 미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거다 이거죠. 흙이 나쁜 겁니다. 흙이. 민다는 이런 거고요. 는다는 뭘까요? 는다는 상대가 간 쪽에 반대로 가는 겁니다. 이거 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백이 원래 이제 도망을 쳐야 되는데 만약에 두시다 보면은 뭐 그게 안 되잖아요. 자, 여기 잡으러 왔습니다. 이러면은 지금 배석은 102점이 잡힙니다. 어떻게 잡힐까요? 자, 이거를 잡는 거는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렵진 않은데 실전 때 두시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5급 레벨의 분들은 항상 돌이 붙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못 잡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신 분들은 장문을 씌우게 되는데, 이 모든 이 행마의 기본 간격은 한 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한 칸. 그 다음에 찌르고, 막고, 찌르고, 막으면은 백이 이제 나가는 길이 없으니까 막혀버리죠. 그래서 이제 최정 선수가 이쪽으로 밀고 살아갔는데, 여기서 이제 단수를 치면서 요 돌이 이제 사활에 걸렸습니다. 자, 이거를 사는 게 1초 만에 보인다라고 하면 1급, 3초 만에 보이면 3급, 5초 만에 보이면 5급, 안 보이면 7급. 네. 자, 빨리 보이셨으면 뭐 이제, 근데 여기 오신 분들 다 제 강의를 많이 보셨고, 뭐 이제 1초 만에 보이실 거라 보는데, 네, 호구자리 급소. 네, 여기 두시면은, 요건 한 집은 나죠? 그래서 여기 두시면 한 집 나고, 여기 두면 한 집 나고, 그래서 여기, 네, 여기도 최정이 살았습니다. 그러자, 여기 이제, 김은지 선수가 이제 머리를 때렸고요. 지금 이제 백이 그만큼 이제 바둑이 꼬여버렸어요. 네. 자, 그래서 젖히고, 맞고, 이제 끊었습니다. 자꾸 이제 상대를 뭔가 불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뭐 정수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뭐 그냥 받으면 끝나요. 네,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은. 단수 치면은 이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의 세계는 역시 받아주는 걸 이제 싫어해요. 당하는 거 싫다 이거죠? 그래서, 네, 이제 반발을 하는데, 단수를 치면은 망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원래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1초 만에 보이면 또 1급이고. 왜 망하냐 이거죠. 네. 제가 이제 항상 강의 때 말씀드리는 게 이제, 버리는 수익기가 되면 무조건 1급이다. 예. 그러니까 특히 무슨 돌의 소를 버리냐? 1선과 2선의 돌을 버리는 거 기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버려놓고 본다 이거죠. 그래서 단수 치고, 따내야 되겠죠? 단수 치면은, 백이, 이 흙이 이어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둬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여기 쌍립을 하고, 네, 여기를 이자, 여기를 때렸습니다. 선생님, 요런 패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당연히 패를 버텼는데, 흙이 이제 따내고, 뭐, 이게 패감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따냈는데,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백의 패를 따냈습니다. 그러면 흙은 여기서 이것만큼은 안 하셔야 돼. 이걸 하시면 안 돼. 이 수를 절대 두시면 안 돼. 어떤 수를 얘기하는 걸까요? 절대 이 수를 두시면 안 돼. 있는 수 두시면 안 되는데, 있는 수만 두세요. 왜냐? 패감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여기를 두고 단수 이거밖에 안 보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초대형 대역수입니다. 당연히 이 바둑에서도 김은지가 이제 다른 데 두고요. 최정이 따내니까 이렇게 늘어서 이제 그냥 끝을 났는데, 오늘 이 프로들의 바둑을 백날 뭐 정석 외워봤자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상대가 정석대로 안 둬줍니다. 예, 내가 열심히 해서 이제 저의 강의를 보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정석 외워놨는데 일단 상대가 정석대로 안 둬줘요. 두 번째는 좀 시간 지나면 내가 잊어먹습니다. 다들 10대 때가 아니시잖아요. 10대 때야 뭐 오랫동안 기억이 남지만 두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헷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석은 참 이게 공부하시기가 좀 어려운 건데, 근데 프로 바둑에서 정석은 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되는데 실은 뭐가 도움이 되냐 이런 거거든요. 프로도 일선에 패나는 건 똑같고 선생님도 다 똑같잖아요. 이거는 변화가 없죠. 근데 프로들 바둑에서는 절대 있는 거 없다 이거예요. 절대. 예. 무조건 패감을 딴 데 쓰고 내가 양보를 할 거면은 내가 빵 때리면 주고 말이죠. 차라리. 이렇게 두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도 제가 바둑을 봤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현상이 이제 요거더라.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일선의 패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이 됐을 때요. 자, 어쨌든 간에 나도 모르게 덜컥 패를 했습니다. 그럼 따냈잖아요. 백은 이거 있는 거 없어요. 예, 이거 있는 거 없고 차라리 내가 딴 데 두고 따내면은 지키고 말지 여기를 그냥 있진 않는다 이거예요. 예. 요거는 완벽한 자충이지만 이건 뭐 별 손해가 없는 것 같더라도 저렇게 두진 않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실게요. 자, 이런 모양에서 자, 이 젖히고 단수치고 끝내기가 아니라면 패를 했잖아요. 흙이 따냈죠? 흙이 뭘 안 두셔야 됩니까? 있는 수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호구 치고 따내면은 이렇게 두는 한이 있어도 일선에 이렇게 있는 수는 자동 자충이고, 이렇게 해서 더 죽는 경우도 많지만 그거 아니어도 이렇게 두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실 거 첫 번째, 일선에는 있지 않는다. 근데 다들 이렇게 많이 이으셔요. 요게 제일 많이 나오는 사례입니다. 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게 상대 약점이 보이면은 바로 끊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프로들 이 친구들 하는 거 봤더니 나와 끊어서 둘 때 한 번 참아둔다 이거죠. 한 번 참아두는데 이게 저희 프로들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은지나 이게 10대 때는 잘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으면 되는데 점점 못 참거든요. 그래서 점점 그러는데 최정의 요구는 원래 끊어서 못 참아주길 기대한 건데 김은지가 한번 참고 그 다음에 어차피 못 지키는 거 뻔하니까 그 다음에 끊으니까 거꾸로 최정이 못 참죠. 원래 버려야 되는데 못 참고 싸우다가 최정이 날라갔죠. 승률 처음부터 이긴 유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특히 여기 싸움에서 요거 나가는 순간 그 이후로는 무조건 99대 1 가깝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최정도 김은지가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어쨌든 길게 가고 좀 천천히 둬야 되는데 급하게 서두르면 여지 없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요 모양 아까 설명드리면서 하나 미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쁘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민다라고 했죠. 상대가 두는 거에 졸졸졸졸 미는 형태가 이제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잠깐 요걸 보실 거예요. 백이 협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흙이 한 칸을 뛰어 나갔는데요. 그럼 백이 날일자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흙이 여기 이렇게 두면 백이 먼저 나왔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 흙이 두는 이 수가 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미는 수죠. 그러면은 바둑의 수는 얘는 일단 정해져 있어요. 미는 수는 기본적으로 나쁘다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미시는 분의 또 생각은 또 뭐겠습니까? 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상대의 집은 그대로 주고, 이게 또 쉽게 공격을 당하냐, 그건 또 별개죠. 그래서 미는 거 잘못 두신 거고, 자, 여기도 붙였는데,
팩이 이제 호구 자리 두니까 여기서 이 수를 봤을 때 이게 좀 괴이하게 나쁘다는 걸 딱 아셔야 돼요. 아주 나쁘다는 거죠. 왜 나쁘죠? 이게 왜 나쁜 수일까요? 여기를 이어야 돼서? 아니죠. 여기 이미 어차피 끊기죠? 어차피 끊어지면 괴롭고요. 여기를 이어도 지금은 이미 사고가 터졌어요, 흙은. 그럼 어느 쪽을 이으셔야 돼요? 여기를 이으셔야 돼요? 여기를 이으셔야 돼요? 네. 여기를 잇고 둬야 되는데 실전 때 이거를 버릴 줄 알면은 거의 뭐 신선의 경지에 오르신 거죠. 이걸 어떻게 버려요? 그럼 붙이지도 않았죠, 처음부터. 자, 근데 이제 여기 두시는 사고 심리 구조가 있어요. 심리 구조가. 내가 여기를 뚫리면은 이제 좀 벌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밀어서 내가 좀 손해본 만큼 요거라도 조금 이득 보겠다. 약간 이득 보죠, 약간. 이런 게 이제 잘못된 방식이고, 또 하나는 내 약점을 정확히 안 지키거든요. 자, 그래서 백이 한 칸 뛰자. 네. 흙이 이제 이거 원래 공격하려고 했으니까 여기 뒀는데 이게 잘못 둔 수예요. 왜 잘못 뒀을까요? 저게 왜 잘못 뒀을까요? 네. 호구자리 급소를 안 뒀으니까. 네, 호구자리 급소 두셔야 되는데. 그 모양의 급소가 제가 이제 여기서 바둑이 넣으시려면은 첫 번째 급소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근데 급소라는 거는 사실은 되게 쉬워요. 급소도 되게 많이 있지만 딱 하나만 보시면 돼. 호구자리 급소만. 호구자리 급소가 지금 여기밖에 더 있습니까? 이거나 이거. 근데 말은 쉬운데 내가 봐둘 때는 욕심이 가리는 거죠. 내가 겨우 이거 먹으려고 이거 하려고 내가 지금 이거 다 주냐? 그러니까 내가 그거 되겠냐라고 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게 되시는 건데, 자, 백이 한 칸을 뛰니까 이 모양이 또 약점이 생기죠. 약점은 어떻게 지키셔야 돼요? 흙이. 네, 쌍립 쓰셔야 돼. 그럼 백이 여기를 안 이었다라고 하면 여기 어떻게 두셔요? 안 이었다라고 하면? 나와 끊어야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직 약하신 거예요. 이게 한눈에 보이시면은 이제 강삼급, 1급에 가까운 강삼급. 이게 아니라 급소 위치가 어디가 되죠? 네, 호구자리 급소가. 그러니까 보이시면 됩니다. 급소 그랬는데 사실은 그냥 호구자리가 급소의 70% 이상이에요. 그냥 70%니까 호구자리만 잘 보이면 되는데 그게 꼭 내가 보려고 그러면 안 보입니다. 내가 보려고 하면 안 보여서 문제죠. 여기를 두신 게 지금 흑돌이 막 뭉치죠? 그러니까 이제 백이 이제 손을 빼는데 단수. 이것도 이제 단수가 눈을 가리는 거죠. 어떻게 두셔야 돼요? 똑같은 얘기죠. 호구자리를 때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아직 우리가 잘 두다가 보면 단수가 돼서 망하는 거예요. 자, 딴에서 한 점 잡았다 좋아하지만, 네, 이쪽을 두면은 차마 이제 여기는 못 잇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버리면은 내가 하나, 둘, 셋, 네 개 둬서 지금 뭐 했죠? 아무것도 한 게 없죠. 네. 백의 약점이 하나, 둘, 세 군데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있나요? 네, 항상 여기를 버리시는 거예요. 높은 쪽으로. 나와서, 자, 따낼 때, 어떤 때는 여기를 때리고 어떤 때는 때리지 않는데요. 지금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네, 이걸 판단하시면 1급.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 판단 기준이 있거든요. 왜? 자, 지금은 때려야 됩니다. 왜 때려야 될까요? 네, 못 살아 있어서. 뭐가요? 흙이 못 살아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 패가 됐다. 그럼 여기서 이제 따내고 이렇게 이었다라고 하면 흙 전체가 미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둬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들 두실 때 흙이 만약에 때렸다라고 하면요, 백이 절대 이 손을 안 두셔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네, 아까 했던 거 똑같죠? 이렇게 이 옷을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둔 게 요 형태죠? 때려야 되고 이제 상대가 팩감 때렸을 때 내가 잊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잊지 않는다. 근데 이걸 이제 잡을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요. 그거 아니라면. 선이 이동을 했죠? 선이 이동을 해도 그 원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흙도 여기를 이으면 안 되고 백도 이제 여기를 잊지는 않습니다. 좀 여기를 잊나요? 네. 요거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요것도 잊지는 않고요. 다르게 듭니다. 이 패는 그냥 패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벌써 여기까지 이제 봤을 때 이미 흙이 실수가 꽤 많다라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 실수인지 자기가 잘못된지도 모르니까 막 밀어줘서 상대에게 집 주죠. 자,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급수를 못 때리니까 여기서 뱅뱅 돌기만 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돌이 들어갔는데 그 옆에만 뺑글뺑글 도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약점을 정확하게 이어놓고, 자, 이어놓고 다음에 어디 두셔야 됩니까? 공격을 뭐 하고 자시고 떠나서 바둑에 수없이 이제 강의 때 들으셨겠지만, 네, 무조건 점부터 두고 두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을 둬놓고 얘기하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해도 얘가 잡아주는데 여기서 그냥 뺑글뺑글 돌아서 의미가 없다 이거죠. 자, 하나 더 이제 여러분들께서 내가 마지막에 이 수 못 봐서 내가 졌다. 이 수 못 봐서 졌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수를 못 봐서 진 것도 뭐 물론 맞는 얘기고 그게 한 절반은 하겠지만 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덜컥수의 구조가 있어요. 덜컥수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연결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수비를 정확히 안 하시는 거예요. 자, 들여다봤습니다. 흑이, 백이. 그럼 어떻게 두셔야 돼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게 고수들일수록 그냥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바둑이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연결해야 될 때 꼭 반발을 해요. 쓸데없이. 그러니까 이런 수도 이제 이상한 수예요. 지금. 그러니까 괜히 나와 끊기면은 이 흑의 모양이 뭐 이게 일단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면은 실수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자, 백도 실수하면 물론 나쁘긴 합니다만 누가 실수를 했을 때 더 타격이 클까요? 네, 흑의 집이죠. 자기 집에서 자기가 지금 막 분란이 일어나고 있으면 당연히 흑이 손해죠. 백은 물론 잡혔다고 뭐 잡히면 좀 우울하긴 하지만 어차피 상대 집이니까 흔히 얘기하는 사석작전이 돼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스스로 약점을 남기는 수가 이 모든 이 역전패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서 흑이 어떻게 지키셔야 돼요? 자, 이것도 제대로 지키면은 굉장히 고수입니다. 고수와 하수 차이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 이제 3급에서 이제 헤매고 계신 분들, 저희도 뭐 보면은 지금 5단이 3급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다 물려 있어요. 밑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 정체 구간이라는 얘기죠. 요 시기가. 여기서 좀 더 늘어야지 1급이 되는데, 1급이 될 때 여러 가지 있지만 수비력이 바탕이 안 되면은 이제 못 올라갑니다. 이 모양에서 약점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흑이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네. 여기를 생각하시면은 그래도 기본은 하시는 건데 저게 답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찌르면 맞고 여기도 이제 요 한 점이 잡히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에서 어떻게 지키세요? 흑이? 별로 고민하실 게 없어. 네, 그냥 여기 이으면 돼요. 따라서 네, 이렇게 지키시면 되는데 실전에서 이제 이렇게 두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시는 게 보시면은 약점이 이제 계속 보시면은 하나, 둘, 세 개 약점이 있으면 이게 수가 많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이 이런데 그냥 붙이고 두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둬도 백은 어떻다고요? 백은 그냥 수 나면 좋은 거고 수가 안 나도 그냥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수비력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수비력이라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까지가 3급이고요. 1급에서 이제 거기서 올라가시려면은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이 수비와 이 사활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사활은 사실은 이제 꼬마 때 하지 않으면 좀 피곤한 게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빼면은 결국 이 수비력에 집중하시는 게 좋은데 수비력은 또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그냥 정확하게만 이어주시면 돼요. 정확하게만. 근데 바둑이 내가 3급쯤 되면 수가 보이시죠? 요거보다 요게 한 집이라도 이득이라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냥 정확하게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집 욕심 내시다가 복잡해지죠? 그럼 마지막에 이미 욕심을 내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기 상대가 들어온 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으러 다니시겠죠? 잡으러 다니다가 뭐 우리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실수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덜컥수는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유창현 사부님도 그 지지옥 선배 두시는데 그 김채영하고 두는데 다 이제 원래 바둑이 나쁘긴 했는데 다 이제 쫓아갔어. 그래서 AI가 이제 반반 승리를 하는데 깜빡하셨어. 깜빡수가 유창현 사부님도 나오시는 판에 선생님들은 뭐 너무나 자주 나오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프로 구단 유사부님 같은 분도 깜빡깜빡 하시는 판에 그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 한 집 이런 거 특히 한 집 욕심 내지 마시고 정확하게 두시면 역전패를 확 줄일 수가 있고 덜코스가 확 줄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시면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렇게 멀리서도 이제 오시고 그러셨는데 잡는 비법보다는 아까 제가 일본에서까지 올 정도로 이 바둑이 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바둑을 잡고 싶으면 역설적으로, 바둑이 늘고 싶으면 역설적으로 자기 약점을 잘 지켜야 돼요. 네, 그러면 상대가 무리수가 더 나오니까 그 약점 지키는 거에 집중하시고, 오늘 아까 최정 바둑도 최정 선수가 약점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당하잖아요. 프로구단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으니까 조금. 전투 잘하고 싶으시죠? 전투도 배워야 돼요. 김만수의 전투의 모든 것으로 공부하세요.